러시아가 이제 제재를 엄청 세게 받았는데 2023년, 2024년에는 GDP 성장률이 4%였어요. 제재가 소용이 없었군요. 이건 일종의 전시 특수 상황이다. 오래 못 간다. 근데 실제로 작년에는 GDP 성장률이 0.6%.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일으켜서 유가를 확 끌어올린 거죠. 푸틴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거죠.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시간은 우크라이나의 편이 아니고 이란 전쟁이 만약 끝나면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또 엄청 막 쥐어짤 것 같아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이문영 교수님과 지식의 발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내부 상황은 어때요? 정말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의 막 일상이 다 망가지고 뭐 이런 상태인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보시면 유럽에서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고 두 번째로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면적으로 원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지구 땅덩이의 9분의 1이 면적인데 싸움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전쟁을 뉴스로 아는 거예요. 전장에서 멀어진 우크라이나 내부에까지 드론하고 그다음에 미사일로 공격을 해서 에너지 인프라 이런 것들을 완전 절단을 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워낙 큰 땅이니까 막 전쟁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지 못했다가 러시아가 이제 막 후방 때리기 시작하고 막 공습, 대피하고 하는 게 막 일상이 돼버리고 이러면서는 이제 러시아 국민과 비교할 수 없이 이제 전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난방도 안 되고 막 물도 끊기고 불도 안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전쟁을 실감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무래도 여론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의 피로도나 여론 변화가 러시아보다는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걸 아니까 또 푸틴이 전쟁을 더 길게 그렇죠. 끌려고 하는 거죠. 길게 끌려고 하는 거고 후반까지 공격을 하는 거고 막 전기 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이 이렇게 길게 지속하려면은 그 내부에 이제 여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지금 전쟁 지지율이 몇 %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지금 5년 차인데 전쟁 잘하고 있다라는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바로 지난달에 72%였어요. 일단 푸틴 지지율은 86%예요.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러시아 상황은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이제 제재를 엄청 세게 받았는데 2023년, 2024년에는 GDP 성장률이 4%였어요. 전쟁 안 한 우리나라보다 높았단 말이에요. 제재가 소용이 없었군요. 네, 그러니까 제재를 한 유럽보다도 훨씬 높았던 거죠. 독일은 막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오히려 전쟁 전보다 월급은 더 올랐어요. 일반 그 서민들 실업률 거의 제로에 가깝고 전시 특수 군수공장 풀로 돌아가고 제조업 공장 풀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전쟁하게 되면 운수업이라든가 건설업 같은 거 같이 올라가거든요. 러시아가 이제 제재를 받으면서 다른 물자들이 잘 못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산업이 활발하게 굴러간 그렇죠. 뭐 그런 그러니까 측면. 푸틴이 일종의 국산화 전략, 이참에 우리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예전에 수입하던 거 국산화 해보자. 이래갖고 예전에 수입하던 거 이제 러시아에서 만들고 그다음 군수공장은 더 지어갖고 막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 경제가 적어도 작년 하반기 그 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돌아갔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을 체감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일종의 전시 특수 상황이다. 오래 못 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작년에는 GDP 성장률이 0.6%. 그러니까 드디어 전시 특수 경제의 어떤 한계랄까? 이게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일으켜서 유가를 확 끌어올린 거죠. 트럼프가 적절한 시기에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에 돈을 벌게 해준 그죠. 셈이네요. 푸틴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거죠. 러우 전쟁 교착 상태 막 빠질 때쯤 이번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가자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날이 푸틴 생일이었어요. 2023년 10월 7일. 그때도 가자 전쟁 일어나니까 사람들 관심 가자로 다 쏠리고 그다음에 뭐 무기 지원 뭐 이런 지원들 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자로 이동하고 그때도 미국 욕을 엄청 했잖아요, 사람들이. 러우 전쟁 때 그렇게 가치의 편 얘기를 하더니 팔레스타인에서 어린이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바이든은 이스라엘에 계속 무기를 댄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미국의 위선에 대해서 엄청 이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푸틴은 어부질이었던 거죠. 이 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혹시 예상은 하셨어요? 한번 시작되면 이렇게 길게 갈 거기 때문에 쉽게 시작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일어나 버린 거고. 네. 러시아가 그냥 우크라이나 1대1로 붙으면 모르는데 사실은 나토랑 싸운 거잖아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쉽게 안 끝나는 거죠. 종전 협상이 있었잖아요. 올해만 해도 세 차례가 있었고 어떻습니까?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차적으로는 진전이 있었는데 정치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아무 진전이 없었다. 올해부터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셋이 같이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미국이 러시아 따로 만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따로 만나고 이랬는데 당사자가 중개자인 미국과 같이 만난 거니까 절차적으로는 뭔가 진전한 건 맞는데 그럼 뭐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이란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여기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죠. 그럼 이란 전쟁이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끝날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란 전쟁이 끝나면 그러면 이 러우 전쟁의 종전 협상에도 탄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도 될까요? 만약에 이란 전쟁이 만약 끝나면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또 엄청 막 쥐어짤 것 같아요. 나토 가입 포기해. 러시아 요구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란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지금 상황으로 봐서 결코 트럼프에게 이게 트로피가 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당장 11월에 미국 중간선거 있잖아요. 뭐 그것도 할지 말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어쨌든 중간선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내세울 만한 업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한 우크라이나를 막 압력을 넣겠죠. 예전에 여러분. 백악관에 불러가지고 막 모욕 주고 그때 쫓아내고 한 생각나네요. 것처럼. 예. 근데 젤렌스키는 교수님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 초반에 차라리 받았으면 아니면 중간에라도 받았으면 어떤 그 조건들, 협상 조건들을 차라리 일찍 받았으면 나았을 상태일 텐데 이게 시간이 계속 가면서 우크라이나에 더 안 좋은 조건만 계속 남은 셈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매 단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에 요구된 것들이 사실 굉장히 정의롭지 못하고 우크라이나에 가혹한 건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우린 받을 수 없어 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여야 하는 게 점점 더 가혹해지고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우크라이나가 받은 요구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최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차악이 되고요. 더 시간이 지나면 최선이 돼버리는 상황이에요. 이 전쟁 날 초반에 평화협상 이루어질 뻔하다 결렬됐거든요. 만약에 그때 평화협정을 맺었으면 영토를 지금처럼 20%를 뺏기지는 않아도 됐어요. 4대 점령지 중에 2개는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대 점령지 이제 다 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젤렌스키도 어쨌든 미국만 믿고 있지 않겠다. 나토만 믿고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저렇게 중동의 어떤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 텐데. 아니 젤렌스키는 일단 미국에 대한 기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트럼프가 아무 지원도 안 해주고 있는 거니까. 트럼프 등장과 함께 미국에 대한 기대는 접을 수밖에 없는. 겉으로는 어쨌든 계속 잘해보자 하더라도 뭐 사실상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젤렌스키가 바라는 건 유럽이에요. 그리고 젤렌스키는 유럽을 버릴 수는 없어요. 버리고 자기가 중동에서 어떤 다른 루트, 아무리 그 루트를 찾아도 지금 유럽이 해주고 있는 지원을 그들이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유럽 지도자들이 지금 어쨌든 그 스타머, 마크롱, 그다음에 메르츠, 이 영국, 프랑스, 독일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건데 그 지도자들의 생각과 국민들의 생각이 같지 않다는 게 문제죠 또.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은 지금 절대로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럼 미국 대신 지켜주겠다.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러우 전쟁 나고 특히 이제 러시아 석유가스 완전 수입 끊기고 이러면서 유럽 경제가 완전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유럽 경제 상황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우리 코가 속잔데 남 도와주게 생겼니? 라고 하는 유럽 국민들의 생각이
지금 그 지도자들의 생각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또 문제인 거고.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의 전망은 좀 어떠세요? 시간은 우크라이나의 편이 아니고 지금 당장 만약에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손을 뗀다면 우크라이나는 그대로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러시아가 우리 절대 양보 못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군사력 줄여라. 그다음에 점령 영토 러시아 걸로 인정해라. 이 세 가지 절대 양보 못하고 만약에 이걸 양보해야만 뭔가 종전할 수 있다면 우린 그거 안 한다. 우린 그냥 전장에서 끝내겠다. 러시아는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러시아가 이기고 있잖아요. 전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쳤냐 이런 거죠. 러시아는. 우리가 왜 양보를 해?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그 러시아의 그 요구를 다 받아들이는 걸 유럽 입장에서는 그건 완패거든요. 그걸 못 받아들여요. 유럽도. 영프 독이 그렇게 나라 사정이 안 좋은데도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계속 도와주고 있는 게 그건데. 그러면 러시아는 절대 양보 못해. 유럽은 그거 절대 못 받아들여.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결국 협상이나 외교로 해결 안 돼. 이건 어차피 전장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변화가 좀 생긴 거죠. 바이든이 트럼프로 바뀌면서 예전에 우크라이나 유럽 편에 있던 미국이 지금 러시아 편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넘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트럼프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강한 사람 편이고요. 이긴 사람 편이에요. 트럼프는. 그게 더 미국의 이익이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나머지 세 지도자가 우크라이나 편에서 지금과 같은 스탠스로 있는 이상은 이거는 어떤 협상이 불가능한 거죠. 전장에서 끝난다. 그 얘기는 결국 전쟁에서 누가 완전히 러시아가 이기고 끝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는 없는 거니까 러시아가 이기고 끝난다라는 거죠. 협상 없이. 그렇죠? 이란 전쟁도 전장에서 끝나야 되는 상황일까요? 48시간 얘기했다, 5일 얘기했다가 열흘 얘기했다가 그러다 갑자기 또 부통령은 나와갖고 곧 끝날 거라 그러고 그다음 뭐 협상하자고 하면서 군인들은 가고 있고 말이 오늘 내일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다르잖아요. 도대체 저는 이게 예상이 안 돼요. 예상이 안 되는데 군인들이 이미 이동을 했는데 이게 그냥 정말 엄포용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협상의 어떤 그걸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의 쇼잉 하려고 군인 보내는 걸까? 저는 좀 이게 이렇게 쉽게 협상으로 끝날까 싶은 거고.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4년이 넘었는데 이란 전쟁도 뭐 이렇게까지 길게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요, 그런 게 있죠. 푸틴은 계속 하잖아요. 대통령을. 근데 트럼프는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큰 차이네요. 큰 차이죠. 큰 차이고 당장 그 기자님도 보셨지만 800만, 900만씩 노킹 시위했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런데다가 트럼프의 되게 주요 공약, 뭐 전쟁 안 한다, 뭐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해갖고 이라크 전쟁처럼 미 국민을 뭐 끝없는 전쟁에 끌어들인 이런 거 안 한다고 했던 공약 위반이고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론을 의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글쎄요, 그렇게 오래 끌 수 있을까요? 이란 전쟁을. 그렇죠. 미국과 이 러시아가 이제 우위에 있는데 전쟁이 빨리 이렇게 안 끝나는 걸 보면은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나라들이 막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러시아는 이게 집단 서방과의 전쟁이라고 러시아는 그걸 정식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 미국, 유럽이 물심양면으로 이제 도와주고 있는 거니까 이쪽은 쉽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이스라엘이랑 이란을 비교하면 당연히 이쪽의 군사력이 세지만 근데 그 통계 혹시 기자님 들은 적 있으세요?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침략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전쟁에서 이길 확률, 오히려 약한 나라가 이길 확률이 더 높대요. 63%래요. 당장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졌잖아요. 그 다음에 아프간에서 20년을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뭘 했나요? 그랬죠. 돈만 쓰고 괜히 인명피해만 있었고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강대국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 들어갔는지 몰라도 그 국민들은 약한 나라일지라도 국가를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